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또 이제 반도체 수출 호재 이제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올랐잖아요. 후반부에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두 가지로 금리나 기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플러스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밀렸는데 대형 제약주들의 매물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뭐 좀 올라간 종목들을 좀 추려보면 밸류업 관련된 이슈로 금융주, 그다음에 코스닥의 통신장비 일부, 석유화학주들이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업종 전체가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골라서 좀 상승하는 뭐 그런 경향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의 변수 첫 번째는 파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정치 일정 고려 없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정치 일정을 의식하는 걸로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미국의 대선이 11월 7일, 11월 5일. 그런데 FOMC 회의는 11월 7일. 그러니까 11월에 금리를 내리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는, 내리려면 이제 9월에 내리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9월에 내리려고 하는 신호 아닌가? 이렇게도 좀 읽히는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PC가 2% 내려가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2%딱 찍는다고 해서 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금리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취지 언급이잖아요. 그래서 6, 7월에 물가지표 방향이 좋으면 9월에 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쨌든 좀 빠지니까 국채금리 빠지면 우리 증시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좀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인데 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다고 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중에는 지수 상승 역할을 했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월 초반까지 봤더니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가 크게 역할을 했다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장중에 거의 25만 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밀리긴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만기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또 장중에 플러스권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 웬만하면 지수는 플러스로 가겠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에 힘을 실어줬고 이게 이제 코스피가 후반까지 플러스를 유지하며 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대형주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대형주가 좋았어요. 보시면 시가총액 14위 중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빼고는 다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좋았던 반면에 코스닥의 대형주는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14위 중에서 10개 하락하고 4개 올라가고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부진하고 특히 제약주들, 대형 제약주들만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코스피도 대형주가 고르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만기 여파가 영향이 좀 있어서 대형주들이 지수 영향을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만기가 지나간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지속적으로 선물을 대량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면 코스피 대형주는 좀 변동성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막판에 좀 특이한 걸 본 게 알테오젠 관련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간이 3시 17분 50초예요. 저렇게는 보통 단독 달고 나오는 기사들은 100%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17분 50초의 기사를 내보내고 프리미엄 컨텐츠다. 그러니까 유료 가입하면 미리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기사 내는 건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낼 거면 일찌감치 내가지고 투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막판에 매수했던 투자들 사실 여부에 따라서 뭐 기회가 됐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되게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변수. 오늘 시장이 과감하지 못했던 건 이왕 이렇게 된 거 CPI 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전망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이제 전망치 보면 뭐 대략적으로 뭐 3.1%, 0.1%, 뭐 이제 다음에 근원은 뭐 3.4, 0.2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의 효과가 또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나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루만 더 참고 보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오늘 톱니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CPI는 강사장의 중요한 순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뭐 증시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톱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낙관론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약간 좀
부정적인 시장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소개시켜 드려서 오늘은 이제 반대되는 것도 하나 소개시켜 드린 건데, 어쨌든 CPI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이거 보고 움직이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좀 상승 종목을 키우지 못하고 지수만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좀 신중했던 그런 날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실적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올라갔죠. 근데 되게 중요한 순간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121선까지 왔잖아요. 121선이면 6개월 추세, 두 분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바닥론 가지고는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실적 턴이 되지 않고서는 저기까지 올라가기는, 저거 돌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고비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올라갔는데 코스닥의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을 했고, 좋게 보면 21선 지지만 나쁘게 보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장의 어떤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의 대형주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예탁금이 붙지 않는 코스닥은 뭐 코스피가 가도 코스닥이 못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뭐 좀 시장에서는 약간 좀 고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저 121선 마저 돌파해 버리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화장품주가 오늘 초반에 올랐다가 이제 뒤에서 밀렸는데, 이게 어제 제법 올라갔다가 오늘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존에 어떤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매물이 은근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그렇고 제약주들도 빠졌잖아요. 대형 제약주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저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부 자금은 뭐 아예 현금화돼서 그냥 증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부 자금은 다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CPI 이후에 첫 번째로 움직이는 매수 업종이 뭐냐, 이제 이게 현금화 시켰다가 그쪽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추정이 가능해서 강세 종목에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이 오늘 급등을 했죠. 뭐 밸류업 관련된 이슈들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증권업종 지수, 금융업종 지수가 공통적으로 연중 고점 부근에서 딱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근데 밸류업이 너무 강하게 가면 코스닥에 또 수급이 안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또 있어요. 거래 대금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적당하게 속도 조절하면서 완만하게 가주는 게 이제 코스닥 쪽에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수급이 안전하지 않을 때는 시소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대량 매수하면서 또 들어왔는데, 이게 다만 이제 만기일은 되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중하게 뭐 분석하고 그럴 게 없어서 오늘은 이제 만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선물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좀 고점 맞고 밀리는 자리가 좀 눈에 띄죠. 예, 그러니까 선물 매수 여력이 풍부하지 않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되게 센 재료가 있으면 이론적으로 한 3만 개 정도는 더 들어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지금은 선물 매수를 연속적으로 붙이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에 이제 좀 아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현물에서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이제 일제히 동시에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있다. 대형주 내에서도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뭐 삼성전자 2천억 샀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기일 날은 뭐 샀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미 두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종목만 보시고 뭐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 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순매수 상단이 전부 다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건가? 이게 바뀐 거라면 내일장 이후에 코스닥의 2차 전지도 힘이 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HPSP가 이제 순매수 1위 이제 들어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2차 전지 좀 매수한 게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 골라 담는 그런 느낌, 뭐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어떤 특정 업종을 샀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사고팔고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종목장의 어떤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오늘 CPI 나옵니다. 이제 헤드라인은 3.1, 전월 대비는 0.1.
근원은 3.4, 0.2. 그러니까 요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안도.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이거보다 0.2%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나오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메가세븐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전에는 뭐, 어쨌든 시차는 둬도 일주일 안에 두고 보면 그냥 같이 가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도 미증시가 약한 건 아니니까, 매수 자금이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른 종목 쪽으로.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조금 이제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눌려있던 종목군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기 이후에 이제 대형주들 움직임. 그러니까 만기까지 지나고 나면 수급 변수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대형주들이 차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다만 선물 쪽이 이제 뭐 이렇게 충분하게 실탄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대형주에서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다. 차이가 제법 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업종인데 코스피 코스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S&P 500하고 그 스몰캡 ETF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 되게 나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엔비디아가 됐든 애플이 됐든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아침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수급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32조 원의 평가이익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종목 올려서 푼돈 장사하는 것보다 굵직한 종목 올려서 수익률보다 수익금으로 먹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트렌드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골라서 가는, 예,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특이한 기사가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는 보내드린 건데, 그 로이터에서 그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AI 모멘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인공지능 성장이 되면서 그 수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을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I의 왕이라면 하이닉스는 여왕이다 또는 왕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 그러면서 크게 오른 엔비디아나 TSMC 대비 주목도 낮았지만 HBM 수요를 바탕으로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TSMC라든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 싸다. 그러니까 이런 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자금을 이제 불러들이고 있는 게 한국 증시인데, 뭐 환율이라든가 공매도 제한 이런 것들이 리스크지만 투자해서 낼 수 있는 성과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은 반도체 장비, 냉각 시스템, 가전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잠재력이 있고, 또 뭐 여기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어서 그런 종목에 이제 매수가 계속해서 붙고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게 와, 우리 시장 좋구나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붙는 장세는 차별적인 장세로 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그다음에 그 주변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국한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서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수급 동향을 좀 집중적으로 잘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